안녕하세요. 저는 다클 프로젝트 의학총괄 CMO를 맡고 있고, 현재 국군수도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 대위 한덕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풀어보고요. 앞으로도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 Q&A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그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있어서 현재 저는 그 신종 감염병 대응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선제 격리 실장과 호흡기 감염병 외래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발열 환자를 분류하고 또 그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이제 그 간이응압실에서 코로나 확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장기화되면서 저희 신종 감염병 대응팀에 속해 있는 의료진들 모두가 순번을 지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진 환자 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클에서 요구되는 그 의학적인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검수 이런 걸 맡고 있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체크업 앱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각종 논문 리뷰를 지속적으로 해서 알고리즘 업데이트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만 두고 보면 사실 아주 대단한 감염증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걸리는 감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간혹 전염력이 아주 강해서 엄청난 수의 환자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독성이 아주 강한 그런 아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CDC,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실제로는 환자의 한 80% 정도는 그 입원 치료가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도 문제지만 이번 코로나19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전염력이 아주 경악할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아무리 그 대부분의 환자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이고 입원 치료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게 될 거고, 의료진이 총력을 기울여서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한다고 해도 중환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제 대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가용 의료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의료 체계에 혼란이 오면서 그런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그런 환자도 안타깝지만 좀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폐렴은 세균성 폐렴이죠.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세균성,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세균성 폐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폐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기본적으로 항생제가 듣는 질병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 아주 이런 특정한 바이러스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항바이러스제의 종류가 많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가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그 바이러스성 폐렴은 한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그 일반적인 폐렴보다 훨씬 증상이 심하고 진행도 굉장히 빠른 데다가 그 면역력 저하가 동반되면서 세균성 폐렴도 같이 합병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국가나 여러 연구소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칼레트라나 클로로퀸, 물론 항바이러스제는 아닙니다만
렘데시비어 같은 뭐 여러 가지 약물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선은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종이죠. 메르스는 전염력도 전염력이지만 독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코로나19는 약간 반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는 애초에 진원지가 아주 멀리 떨어진 중동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고, 원내 감염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통제가 됐었고요. 아무래도 중동에서의 입국자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물론 치명률이 높다는 독성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반대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 게 문제였고, 원내 감염이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현재도 아시다시피 계속 진행형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보강이 굉장히 많이 됐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 자원 분배가 굉장히 잘 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생활수칙을 굉장히 잘 지켜주신 덕분에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통제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는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이 좀 해소가 안 되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제가 Q&A를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또 현재 진행형인 이 체크업 앱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주시면 주시는 만큼 업데이트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많이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분이 세계를 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